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모의 유리화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분모의 유리화. 여러분들은 이 의미는 굉장히 간단해요. 유리화라는 것은 자, 한번 적어볼까요? 이 분모의 유리화는 말 그대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겁니다. 자,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의 경우 분모에 근호가 나오면 그 근호를 분모 문제에 곱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냐면 왜 유리화를 하는가, 왜 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걸 이해하는 게. 이 아래 그림으로 아주 잘 설명이 됐는데 여학생과 남학생이 루트 2분의 1과 2분의 루트 2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분모의 루트 2, 즉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 소수, 무한소수라고 하죠. 무리수. 그러면 루트 2 값이 1.414의 끝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루트 2 값도 정확하게 쓰기 어려운데 그걸로 2를 나눈다? 그죠? 루트 2 값은 비순환 소수이기 때문에 끝이 없이 새로운 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1로 나눠요? 이거는 계산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물론 컴퓨터로 계산할 수는 있겠죠. 매우라는 말보다 계산이 어렵다. 계산이 복잡이라고 할게요. 자, 반면에 분모 분자에다가 분수의 성질을 아까 설명했었죠.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같은 값이다 라고 해서 분모 분자 루트 2를 곱하게 되면 얘는 뭐 어떤 값이 되냐면 이퀄 2분의 루트 2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남학생이 2분의 루트 2를 계산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볼게요. 남학생은 같은 값 2분의 루트 2를 한번 써본 거예요. 그럼 분모가 2고 분자가 1.4142로 돼 있죠. 이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자릿수만큼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분모는 항상 유리수로 만들어줘라. 이거예요. 분모는 항상 유리수로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수학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이제 조만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때도 맨 처음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맨 처음 단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자, 이건 뭐냐면 분모 유리화는 분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분모 유리화는 분수의 경우에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같은 값이죠.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분수의 성질이에요.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밑줄 긋거나 교재가 없는 친구는 메모를 해주세요. 항상 루트 안에 제곱근 안에 미지수가 쓸 때는 중학교 과정까지는 양수라는 조건이 따라갑니다. 중학교 때까지만이에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이 조건 빠집니다. 음수여도 돼요. 왜냐하면 수가 복소수까지 확정이 돼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지금 우리는 이 조건을 쓰는 이유가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A, B가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곱해서 되는 수가 A, B인데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럴 때 보세요. 유리화라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 분모에 있는 제곱근을 분모와 분자에 그냥 곱해줍니다. 보통의 경우에. 그러면 분모는 B가 되겠고 분자는 루트 AB가 되겠죠. 이것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우 쉬워요. 자, 매우 쉽습니다. 분모를 유리화하라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뻔히 보이죠?
분모에 루트 5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 같은 값 루트 5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루트 5의 제곱이 되죠? 5가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루트 2 곱하기 5, 10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5를 그대로 두지 않고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5를 곱해서 5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걸 유리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른 문제도 풀어볼까요? 분모 전체를 곱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번 2 루트 3분의 7이에요. 우리는 어찌됐든 유리수로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는 겁니다. 루트 3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이 되겠고 분자는 루트 21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루트 2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유리수가 됐죠. 자, 그러면 유리화 성공. 물론 이때도 분모와 분자에 공약수가 있으면 약분을 해줘요. 자, 연습해보자. 오케이. 자, 1번과 3번 할 건데 1번을 먼저 해보세요. 자, 1번. 자, 루트 7은 무리수이기 때문에 분모 루트 7, 분자 루트 7, 영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줍니다. 7분의 2 루트 7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매우 쉽죠? 자, 3번도 해보세요. 분모에 루트 2가 있죠.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분의 루트 6이 되겠고 6분의 루트 6이 됩니다.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것.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어때요? 쉽죠? 분모 유리화 굉장히 쉬워요. 의미만 알면 돼. 분모 유리화가 뭔지 그리고 왜 하는지 유리화를 왜 하는지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화를 한 다음에 분모와 분자가 기하분수가 되도록 해야 돼. 약분해야 됩니다. 자, 4번도 한번 해보세요. 분모와 분자에 루트 5를 곱하고 5분의 5 루트 10이 됐죠. 그러면 분수를 쓸 때는 항상 분모 분자 약분할 수 있는 수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루트 10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걸 분모의 유리화라고 해요.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이건 네 문제를 다 해볼게요. 1번 제곱근끼리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4는 그대로 있고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7은 3 곱하기 7이죠. 루트 4 루트 21. 여러분 그 루트를 이제 곱한 다음에 요 루트 안의 수가 제곱수인지 아닌지 꼭 봐야 돼요. 제곱수는 그대로 두지 않고 루트 밖으로 빼내는데 다행히도 21은 제곱수가 아니죠. 자, 3번도 해보자. 나눗셈. 아까 선생님이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고 했죠. 그죠? 역수의 곱셈. 그래서 얘는 3 루트 12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 되겠고, 얘는 3을 앞에다 써줄게요. 이렇게 일부러. 루트 3분의 루트 10이죠. 그죠? 자, 그럼 얘는 한꺼번에 3 루트하고 3분의 12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근호의 나눗셈에서 배웠죠. 자, 그리고 분수를 쓸 때는 항상 약분을 찾아야 됩니다. 1과 4. 그러면 3 루트 4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근호 안에 이 제곱수는 절대 그냥 내비두면 안 됩니다. 4가 제곱수죠. 그죠? 4가 제곱수예요. 그래서 얘는 2로 빠져나오고 6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4는 2의 제곱이고 제곱수입니다. 어때요? 다 성공했나요? 질문해도 돼. 목소리가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름만 안 부르면 뭐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자, 2번과 4번도 해볼게요. 자, 2번 해보세요. 2번. 자, 얘도 한꺼번에 루트 한 다음에 두 수의 곱으로 쓸 수 있죠. 15 곱하기 5분의 3으로 쓸 수 있고요. 분수의 곱셈일 때는 미리 약분. 그래서 1, 3이 되겠고, 3 곱하기 3 제곱수다. 그죠? 3의 제곱이죠. 그냥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볼까요? 나눗셈이 나왔네요. 그럼 역수의 곱셈. 자, 그래서 얘는 2 루트 7분의 6인데, 그러면 쌤, 루트 14분의 3은 역수를 어떻게 쓸까요? 이 값은 루트 14분의 루트 3과 같고, 그죠? 역수를 하게 되면 루트 3분의 루트 14가 되는데, 어차피 루트를 한꺼번에 써서 가능하니까 루트 3분의 14가 되는 거예요. 자, 역수의 곱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좀 과정을 좀 써줄까요? 나눗셈 좀 헷갈리려나? 다시 한번 써줄게요. 자, 앞에 수는 그대로 쓰고요. 자, 요 수는 2 루트 7분의 6이고요. 나누기 그대로 두고 루트 14분의 루트 3인데 역수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를 바꾼 수죠. 그래서 7분의 6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14가 되겠고, 얘는 2 루트 7분의 6이 되겠고 곱하기 루트 3분의 14가 됩니다. 그 다음에 루트 곱하기 루트는 그냥 한꺼번에 전체 7분의 6 곱하기 3분의 14. 그리고 분수의 곱셈을 할 때는 항상 미리 약분, 그죠? 미리 약분, 곱하기 전에 약분, 이렇게. 그랬더니 2루트 2의 제곱이 됐네요. 2 곱하기 2가 돼서 4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 개념만 잘 적용하면 됩니다.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고,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처음에 배울 때 이 근호라는 것에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호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써봐야 됩니다.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요. 매번 손으로 써야 됩니다.